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팬 현상 하나만 이렇게 하고서 끝내도 될 그런 단원입니다. 자, 전 시간에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면서 같이 그림을 선생님과 여기다가 여분의 노트에다 표현을 해볼게요. 자, 주변보다 예를 들어서 상승하는 공기가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져서 위로 올라간다고 할게요. 자, 주변의 온도가 몇 도씨인지 모르지만 이 녀석의 기온이 30도씨, 이슬점이 22도씨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공기가 위로 주변은 차갑고 따뜻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한 요만쯤에서 요쯤 어딘가에서 이렇게 구름이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멈추지 않고 주변보다 기온이 높아서 계속 구름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상승 응결 고도, 이 지점을 상승 응결 고도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기온과 이슬 점을 알면 그 상승 응결 고도 다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선생님이 이 그림을, 이거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를 그래프로 함께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높이고, 여기가 기온이다. 자, 그랬을 때 이 공기는 30도씨의 기온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올라가면서는 현재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비커가 30도짜리인데 여기에 물이 얼마큼 있다는 거야? 가득 차지 못했고 22도씨 정도의 가득 찰 만한 물만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불포화 상태에 있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당연히 단열 팽창에 의한 단열 감률이 나타나는데 무슨 단열 감률로 나가겠어요? 불포화 상태 공기니까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야 1도씨 정도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진행하다 이 정도 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공기의 이슬점이 얼마라고 그랬어? 22도씨 정도 된다고 그랬죠. 22도씨 정도 되니까 이 공기가 어떻게 돼? 이젠 이 이슬점도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단열 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커지니까 1m 세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므로 이슬점도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0.2도씩 떨어지다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요 시점. 요 시점이 무슨 상태가 되버리는 거야? 포화 상태가 되고 그때의 고도가 상승응결 고도다. 자, 이 상승응결 고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어요? 그렇지. 식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그때 유도를 했죠. 상승응결 고도는 125의 기온 빼기 이슬점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미터니까요. 여기다 30하고 22를 빼주면 이렇게 해서 125 곱하기 8이 되어서 여기 얼마가 됩니까? 약 1000m가 되겠죠. 그죠? 1000m라고 볼게요. 한 1km라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멈췄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가고 있죠. 자, 계속 갈 때는 더 이상 이제부터는 뭐야?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기온과 해점이 같기 때문에, 이제 뭐가 돼? 멈추지 않고 또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하, 어떻게 돼?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 0.5도씩 계속 떨어지게 되겠다.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정말 얼마까지 올라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높이를 같이 그림을 맞췄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2km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2km. 일단 됐죠?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높이에서 기온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어떤 기온을 구해볼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약간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요 높이 상승 응결 고도에서의 온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30도씨의 기온이 1도씩 떨어져서 1km까지. 다시 얘기하면 10도 떨어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가 몇 도야? 20도씨가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이슬점으로도 같은 계산이 가능하죠.
22도씨의 이슬점이 100m당 0.2도 떨어져서 10번 떨어지니까 결국엔 2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온도가 떨어지면서 저 2km까지 올라간 그 시점 있죠? 그 시점에서 쭉 내려서 요걸 읽어보면, 여러분들 여기는 무슨 단열 감류를 따라간다고 그랬을까? 수분 단열 감류를 따라갔고 습단이라고 쓸게요. 여기는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갔죠? 여기는 이슬점 감류를 당연히 따라갔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아하, 여기서 20도씨가 바로 상승률 고도였었잖아, 그지? 여기서 다시 2km까지 올라갔다 가정을 했죠, 선생님이? 그러면 0.5도씩 10번 떨어지는 거니까 총 5도가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포화될 때가 20도고 여기에서 1km 가서 5도 떨어졌으니까 저 꼭대기에서 몇 도가 떨어지는 거야? 15도씨가 떨어져서 실제 여기에는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색깔을 좀 달리한 구름을 표현해 볼게요.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이 만들어진 이 구름의 밑에 온도와 제 최상의 온도까지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고 재밌죠,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 뭐라고 얘기했어? 주변은 차가운데 여기는 뜨거워서 나타나는 그런 무슨 상승이야? 부둥 가열에 의한 자연적 상승, 열대류에 의한 자연 상승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냐면 바로 주변 공기보다,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다 좀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게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가볼게. 자,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이 빨간색을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볼게. 이걸 주변 기온이라고 표현해볼게. 주변 기온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주변 기온이다. 주변 기온이라는 말이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자, 아까 상승하려는 공기의 온도는 30도씨였죠? 근데 이 주변 기온의 공기는 30도보다는 어떻다는 얘기야? 30도보다는 낮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5도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주변 기온보다는 얘가 높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응결 고도 높이에서조차도 어때? 여기는 20도씨였어. 이 녀석의 온도는 20도씨였어. 그러나 여기 온도는 아직까지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러면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주변 기온에 비해서 상승하려는 공기의 온도가 같은 높이에서 좀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 상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화되면서부터도 여전히 주변 공기보다 높으니까 계속 상승했던 건데 요 지점부터는 더 이상 주변 공기보다는 온도가 높지 못하죠. 이 이상 가면 어떻게 돼?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낮게 되니까 더 이상 상승을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 구름이 요 높이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전 시간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더 재밌는 얘기를 이제부터 좀 더 추가해서 한번 가볼게요. 추가해서 가봅니다. 오늘은 딱 요 현상만 얘기하고 끝낼 거라고 그랬어. 이번 시간은. 자, 만약에 이 공기가 이번엔 다시 거꾸로 어떻게 한다? 내려온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려온다. 이제 펜을 많이 쓰게 되면서 좀 지저분해질 테니까 이거 집중을 똑바로 하고 보셔야 돼요. 다시 내려오는 상황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선생님 왜요? 그러니까 왜라고 묻지 말고 일단은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 단열 뭐가 일어나겠어? 단열 압축이 일어나겠죠. 자,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 이때부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겠지. 자, 어떻게 되겠어? 현재 포화 상태에 있었던 이 공기가 일단 구름이 생기면 다 포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내려오게 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저 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위의 상황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자, 맨 꼭대기 온도가 몇 도씨였어? 15도씨였어. 그러면 비이커가 요만해.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이슬점도 몇 도씨야? 15도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 있는 이 상태란 말이야. 자, 근데 이 녀석이 단열 뭐가 일어나? 압축이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습니다.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얼마나 올라가?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서 올라간다. 왜냐하면 자, 비커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비커의 크기는 올라가죠, 그죠? 단열 압축이로 하니까 올라가. 얼마씩 올라가? 100m당 1도씩 올라가죠. 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뭐야? 불포화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는 뭐야? 물이 넘쳐 흘러나오면서 기체가 액체로 변하지 못해서 응결열을 방출을 못하죠. 그럼 수분 단열 감열이 이젠 더 이상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부피가 점점 단열 압축에 의해서 압축이 되니까 어떻게 해? 1m 세제곱 속에 수증기가 퍼지는 게 아니라 모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점 감열도 올라가는 거야. 몇 도씩? 0.2도씩 올라가는 거야. 100m당. 물론 비커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훨씬 더 빨리 커지는 거고 여기에 있는 담겨있는 수증기 양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0.2도밖에 안 늘어나. 어쨌든 불포화가 된 공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이 그래프에다 한번 옮겨볼게요, 선생님. 자, 옮겨본다. 자, 옮겨봤더니 어떻게 돼? 자, 이 정점에 있었던 이 공기가 드디어 밑으로 내려오면서 단열 압축이 되죠. 이 내려오면서 단열 압축이 되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 내려오면서 온도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지? 자, 높이가 내려오면서 온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건조 단열 감률과 동일한 그래프의 기울기로 내려오면서 일로 와야 되겠죠, 그죠? 아, 이해되시죠? 저 선생님 그림이 이 건조 단열 감률 처음에 그렸던 요 기울기하고 똑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좀 보이시죠? 자, 내려왔어. 얼마나 내려왔어, 여기? 무려 얼마나 내려왔어? 2km 내려왔어. 그럼 총 20도가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맨 상층에서 공기의 온도가 15도였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20도 올라갔으니까 여기 몇 도가 되겠어? 당연히 여기는 무려 35도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기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도 올라간다고 선생님이 이슬점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슬점은 누구의 기울기야? 그렇지. 아까 봤던 이슬점의 기울기. 자, 이슬점의 기울기, 이거 색깔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색깔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뭘로 그려야 될까? 색깔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자, 뭐 이런 걸로 청록색으로 한번 해볼까? 자, 이슬점이 아까 어떻게 됐어? 이슬점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빈단열 감류를 따라갔던 것이 여기서 이슬점 감류를 따라 동일한 기울기를 따라서 내려와야 될 거예요. 쫙 내려오다가 요 기울기를 따라 내려오다가 여기쯤 어딘가에 딱 만나겠다. 그죠? 자, 이거 몇 도씨가 될까? 이슬점이 0.2도씩 100m당 올라가니까 총 20번 올라가니까 4도가 올라갔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꼭대기에서는 기온과 이슬점이 모두 15도씨였는데 여기 완전히 내려와서는 몇 도가 될까요? 바로 19도씨가 될 거야. 와, 재밌다. 예. 그럼 아까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 해볼게. 자, 맨 처음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전은 어떻게 됐어? 기온이 얼마였어? 기온이 30도씨. 이슬점이 얼마였습니까? 22도씨였죠. 자, 근데 상승하고 완전히 내려와서 하강 후 어떻게 됐어요? 기온이 무려 얼마? 35도씨. 이슬점은 오히려 19도씨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죠. 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네. 다시 얘기하면 이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을 만들어 놓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훨씬 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훨씬 더 기온이 높고 이슬점이 낮아지는 고온, 건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팬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건 선생님은 자연 상승에 의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갔던 것만 얘기했는데 억지로 내가 공기를 내렸잖니, 그지? 억지로 내려오는 상황은 없어. 그러나 자연 상승이 아닌 강제 상승 중에서 산사면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팬 현상을 선생님하고 정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재밌죠?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자, 선생님하고 한번 여기다가 하나씩 써보자. 선생님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지금 요게 고개령자, 대갈령, 추풀령. 자, 당연히 두음법 하면 영자가 되겠죠. 이거를 영서지방, 여기 영동지방 이렇게 앞으로 불러줄 거야. 자, 한번 기운을 한번 여기다 다 써보도록 하자. 자, 일단 여기에 기운을 선생님이 올라가기 전에 기운을 30도씩, 펜이 좀 굵으니까 좀 얇은 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기온을 30도씨, 이슬점을 22도씨 이렇게 선생님이 해볼게. 불포화 상태인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죠.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가죠. 자, 그럴 때 요 높이를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선생님하고 계산하기 편하게 요 높이를 1km라고 선생님이 예상을 해볼게. 가정을 해볼게요. 1km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왔을 때 기온과 이슬점 얼마일까? 그래, 우리 암산으로 다 되죠? 10번 떨어졌으니까 20도씨고 이슬점도 10번 떨어졌으니까 2도 떨어졌으니까 20도씨가 되겠다. 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밑에 영서지방에서 바람이 올라오면 얘 밀어 올려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무슨 단열 감류를 따라갑니까? 구름이 만들어 포화 상태니까 수분 단열 감류를 따라 떨어지겠죠. C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온도가 떨어질 테니까 기온은 몇 도씨? 15도씨. 이슬점도 몇 도씨? 15도씨로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물론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다시 1km예요. 총 2km가 되는 산인 거지. 자, 그런데 계속 바람이 와서 적정한 어떤 조건이 되어서 이 녀석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비커가 커지고 1도씩 커지고 수증기는 이슬점 감류를 따라서 0.2도씨밖에 안 올라오므로 비커와 이슬점의 차이는 점점 커져서 불포화 상태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쭉 2km까지 다 내려오니까 뒤에서는 기온이 얼마가 되겠어? 뒤에서는 기온이 무려 20도 올라가서 35도씨, 이슬점은 총 4도가 올라가서 19도씨가 되겠다라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그 전 그림을 봤더니 훨씬 더 이해가 빨랐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해보자. 처음에 얼마였어? 처음에 이 공기에 올라가기 전에 기온은 30도씨, 그죠? 이슬점은 22도씨였던 거야. 자, 요게 올라갈 때입니다. 자, 포화될 때, 요때, 포화됐을 때, 올라갔을 때, 여기 얼마였어? 여기가 20도씨였었죠. 그죠? 그 다음, 저 상공에서는 얼마였어? 상공에서는 여기가 15도씨였죠. 그죠? 자, 그런데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 내려올 때는, 아하,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이슬점이 19도씨가 되고, 그 다음 내려와서 기온은 무려 35도씨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올라가기 전보다 여기는 자, 어떤 공기가 오게 된 거야? 훨씬 더 고온하고 건조한 공기가 오게 됐는데 우린 이런 현상을 팬 현상 또는 높새바람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선생님하고 배웠던 수증기의 표현 방법으로 또 재미있게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한번 여기다 해볼게.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그렇죠. 아직 여기는 불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온 변화는 몇 도씩 떨어졌어? 1도씩 변하죠. 이슬점은 몇 도씩? 0.2도씩 변화했죠. 자, 상대 습도는 뭐였어? 그래, 점점 비커의 크기는 작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슬점도 작아지긴 하나 비커가 1도씩 작아지고 이슬점이 0.2도씩 따라지니까 점점 만나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점점 어떻게 되네?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상대 습도는 증가하다가 여기 B 지점에서 몇 프로가 되겠어? 100%가 되겠죠, 그죠? 자, 절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절대 습도 개념이 뭐였지? 절대 습도는 공기 1m 세제곱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가 있느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절대 습도하고 같은 의미가 뭐였어? 그래, 그 수증기만을 갖고 포화될 때 온도니까 이건 이슬점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같은 의미가 뭐야? 실제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과 이 세 개는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슬점 몇 도씩 떨어져?
0.2도씩 떨어지. 왜 떨어진다고 그랬어?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공기가 퍼지니까 1m 세제곱 안에 들어가는 수증기 양도 적어지지. 얼마씩 적어져? 100m당 0.2도씩 적어집니다. 따라서 A에서 B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절대 습도는 당연히 증가해요, 감소해요? 당연히 감소하죠. 자, B에서 C까지 올라갈 때 무슨 상태? 그래, 완전히 포화 상태. 포화를 넘어서 물이 넘치는, 즉 수증기가 넘쳐서 기체가 액체화, 즉 응결하는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포화 상태에 공기가 올라가면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가죠. 그때부터는 이슬점 감률이 의미가 없죠. 어차피 B컵 위로 다 넘쳐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0. 죄송합니다. 킬로미터로 돼 있네요. 그죠? 킬로미터로 돼 있는데 선생님 쓴 거는 킬로미터면 100m당 1도씨니까 이거는 10도씨. 그렇죠? 이슬점은 2도씨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포화 상태면 킬로미터 당이니까 미터 당일 때 0.5도인데 킬로미터는 5도씨죠. 그죠? 자, 이슬점은 변화하는 의미가 없지만 포화 상태면은 같이 수분 단정 감도가 같이 변하니까 5도씨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일정하죠. 몇 %로? 그렇죠. 어차피 포화됐으니까 100%죠. 절대 습도는 감소하죠. 자, 감소하는데 아까는 얼마씩 감소했어? 0.2도씩 감소했어. 100m당. 근데 지금은 얼마씩 감소해? 0.5도나 감소해. 그지? 그러니까 더 감소하는 거야. 아까보다. 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C에서 D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C에서 D는 단열 압축이 되는 구간이죠. 이제 다시 불포화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약 몇 도씩? 1km에 10도씩 올라가게 되죠. 이슬점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슬점으로 올라가 2도씩 올라가게 돼. 상대 습도는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죠. B컵 커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물의 양은 적어지니까. 절대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습도는 그래, 압축되니까 어때? 동일한 메타 세제곱의 수증기 양이 늘어나는 효과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증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어때? 이 펜 현상 하나만 봤는데 22분을 선생님이 얘기했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보셔야만 여러분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더 발전된 문제와 더 재미있는 상황들을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